야, 너희들 왜 그래? 누가 더 빨가나 지금 시합하고 있어? 봐봅시다. 우리 할 거 많아. 쭉 가자. 1016 봅시다. 이거부터 차분히 하나씩 봅시다. 2차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2차 함수 fx 그래프가 있는데 직선이 있어. 이게 gx. 다음과 같이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얘기했네요. 일단은 얘가 fx가 알파랑 베타에서 만나. 그러면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 내 왜 눈빛 피해? 뭐라 그랬어? 얘이 뭐라 그랬냐고? 추계 방정식. 그래, 추계 방정식이 아니고 대칭 축이 가장 중요해요. 2차 함수는 이 추계 방정식도 중요한데 이 대칭이 됩니다. 오케이? 꼭지점을 이루는 그 축이 있잖냐? 이 축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이 알파랑 베타는 정확히 대칭인 값이라서 한 가운데 값이 됐을 때 가장 큰 값을 가져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있잖냐. 이 그림만 봐도 이 한 가운데 값. 꼭지점에 해당되는 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는 건데 이 값의 함수의 값하고 감마의 함수의 값하고 비교해 봤더니 뭐가 더 커요? 당연히 기억이 더 커요. 오케이? fx니까 2차 함수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대입한 값하고 g 감마의 감마를 대입한 이 g에다가 감마를 대입한 값을 비교해 봤더니 이 f의 값이 더 큽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봐보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뭐 gx가 0이 되거나 또는 fx-gx가 0이니까 fx는 gx가 되거나 그래요? 그러면 gx가 0이 되는 값은 뭐가? 알파밖에 없어요. x는 알파 또는 fx랑 gx가 만나겠습니다. fx랑 gx가 만나는 x의 값을 구해주겠습니다. 라는 건데 알파랑 감마예요. 그러면 알파가 겹치니까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게 몇 개 있는 거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몇 개야? 알파랑 감마. 여기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라는 거니까 땡이네. 땡. 그 다음 봅시다. 디귿 봐보자. 디귿 봤더니 얘는 뭔 소리냐 라고 봤더니 한쪽으로 이항을 시켜서 생각하는 거야. 이런 것들은 부등식은 항상 0이 되는 값이나 양수나 음수가 되는 값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항시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오케이? 방정식도 사실 똑같아. 0이 되는 값을 따져줘야 되니까 한쪽으로 몰아서 생각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다 몰아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항시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는 fx랑 f-gx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래요? 이 부분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에요. 등호가 성립하는, 그러니까 0이 되는 값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얘를 따질 때는 반드시 무엇을 따져주겠습니다. 라는 게 돼야 되냐면 이게 따져줘야 돼. fx가 양수고 f-g도 양수인 경우 fx가 음수고 f-g도 음수인 경우를 따지거든. 둘 다 양수고 둘 다 음수가 돼야 되지. 이 경우도 있고 이게 또는 fx가 뭐가 되고 0이 되고 또는
f-g가 0이 된다라는 것은 f는 g가 되는 값까지 구해주세요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이 자체가 0이 되면 부등식을 만족해버리거든. 또 눈으로 다 연결해 주는 거야.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 줍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얘를 하나씩 해결해 보자. 첫 번째는 이 경우 봐볼게요. 이 경우 첫 번째 봐봤더니 fx가 양수고 f-g 그러니까 f가 g보다 큽니다. fx가 양수고 fx가 양수입니다 라는 게 이 범위고 fx가 gx보다 더 큽니다 라는 게 이 범위예요. 그래요? 더 위쪽에 있는 범위. 그래? 그때의 x의 범위, 공통된 범위를 찾아봤더니 어떤 범위가 됩니다 라는 게 돼요?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게 되는 거 보여요? 그래요?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봐보자. 이제 f가 음수고 f-g가 음수가 돼요. f-g. 그러니까 f가 g보다 작습니다. fx가 음수고 음수인 부분은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인데 f가 g보다 더 작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데 f가 g보다 작은 범위는 이 범위랑 이 범위가 돼요. 오케이? 공통된 범위는 주황색 범위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 보여요? 그래요? 그래서 얘가 지금 어디가 뻥 뚫린 상태에서 여기가 뻥 뚫린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오케이? 이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뭘 해주세요? 0이 되는 값을 더해주세요 라는 게 될 건데 0이 되는 값 fx가 0이 되는 값은 뭐랑 뭐야? 알파랑 베타를 추가해야 돼. 이 점이랑 이 점을 추가해야 돼요. 이제 색칠이 됐지? 그 다음에 fx랑 gx가 같아져야 돼. 뭐도 색칠돼야 돼? 이 부분 감마도 색칠돼야 돼. 이 값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면은 x는 뭐보다 작거나 같고 감마보다 작거나 같고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베타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디귿이 맞네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등호인 경우를 더해 주어야 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게 여기에서 목표야. 알겠어요? 길이네. 다음 봅시다. 오, 이 함수는 너희가 잘해야 돼. 자주 등장하는 함수거든. 미안. 좀 더 재밌게 할게. 내가 며칠 전에 배운 춤 보여줄까? 세븐 원스테이 뭐지? 원스테이 투스테이 웬스테이 서스데이 프라이데이 보여줘? 봅시다. 우리가 얘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절대값이 나왔잖아. 절대값은 이게 절대값을 씌운다라는 거는 밑에 있는 게 올라옵니다 라는 그래프에서의 해석도 있는데 이 절대값 자체의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은 어떻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냐면 절대값 fx다 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해결하는데 f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대로 나와요. 그래? 양수의 값이면 양수 그대로 나오지. 이면 이 그대로 나와. 근데 얘가 음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는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뭘 해줘요? 마이너스를 붙여줘. 오케이? 그래서 마이너스 f라고 써줄 수 있어. 그럼 이 마이너스 f는 양수의 값일까? 음수의 값일까? 양수의 값이에요. 이 마이너스 f 있잖냐? 이거 양수의 값이야. f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이면 양수 되지. 그렇지? 음수의 값 아니야? 양수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줬습니다 라고 기억하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 fx를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더해줬습니다 라는 게 되냐면 fx를 더해줬습니다 라는 게 되잖냐. 여기도 fx를 더할 거야. fx를 더해. fx를 더하고 더해요. 더해봤더니 얘는 2fx, 얘는 0이 돼요. 0이 되고 2fx가 돼요. 그렇지? 이걸 다시 또 2로 나눈 거야? 이걸 다시 또 2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함수는 어떻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f가 뭐이면 양수이면
얘는 그대로 나오고 EF가 되고 2로 나눈 거니까 FX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고, FX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고, FX가 음수이면 등호는 한쪽에 넣을게요. 어느 쪽에 넣어도 상관없지만 일반적으로 큰 쪽에 넣는 게 일반적인 사실이라서 일반적으로 넣는 거야. 작은 쪽에 넣어도 상관없어. 근데 두 개 한꺼번에 쓰진 않아요. 오케이? 근데 아무튼 F가 음수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얘가 마이너스 F가 되는 거니까 사라져서 무엇이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또 그래프를 봐보자. 봤더니 fx의 값이 양수일 때, 그니 0보다 더 클 때지.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근데 fx의 값이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 값이 무엇이 된다고? 음수일 때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다시 또 그려봤더니 이게 gx의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 있잖냐? 그러니까 y는 gx라고 써줄 수 있어요. 색깔을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 하자. 오케이?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 음수가 항상 0이 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봐봐. 이 그래프는 원래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2차 함수의 가장 큰 특징 뭐라고? 얘는 안 봐도 안다. 듣기만 해도 아는가 봐. 대칭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0을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줬다고 해서 이거 대칭성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이것은 뭐에 대해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요거 마이너스 1의 값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게 맞네요. 그래요? 그 다음 니은 봐보자. 니은을 찾아봤더니 x는 3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x는 gx는 3. gx는 3이라는 값이 있을 거 아니야? gx랑 연두색 그래프랑 3이라는 이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y는 3. 얘의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에요. 교점이 두 개니까 실근도 두 개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0인 부분이 다 포함되겠지? 그래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y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가 맞아요? 그래요. 맞습니다. 라는 게 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철저하게 무엇을 해석해 주세요. 라는 거야. 절대값 함수를 해석하는데 이 절대값이 포함되어 있으면 0보다 클 때는 그대로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오겠습니다. 라는 건데 그럼 넣어서 정리해 봤더니 양수일 때는 이 함수에서는 fx가 그대로 나오고 음수일 때는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 개형을 음수일 때는 0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알겠어요? 다음 봅시다. 18번 보자. 18번을 봤더니 교점도 있어. 일단 봐볼까? fx라는 그래프하고 얘가 y는 x의 제곱 아니 fx라 쓸까? fx는 x의 제곱 플러스 어떤 형태 그리고 gx하고 교점이 마이너스 1, k랑 5, k에서 만나요. 오, 이거 나름대로 재밌지? k에서 만나는데 y는 k에서 만나. 근데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아, 안 맞다. 이렇게 그려져요. 오케이? 이 점의 좌표가 세상 그렇게 다 고쳤어?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이 gx에 대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어떻게 식이 써질 거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어떤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런가? 그러면 두 개의 교점이 주어졌지 않냐. 실제로 두 개의 함수의 식을 쓸 수 있게 된 게 여기에서의 첫 번째야. fx라는 함수의 식은 어떻게 될까? 만나는 교점이 뭐랑 뭐였어? 마이너스 1이랑 뭐였지? 5가 됐던가? 그래요? 마이너스 1,k랑 5,k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졌냐? 그러면 fx의 식은 어떻게 쓸 수 있어? 지호야 어떻게 쓰냐? k라는 점 두 개의 점에서 만나. 이때가 마이너스 1이고 5래. fx는 x의 제곱 플러스 어떤 형태래. 그럼 fx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오, 그렇지. x 플러스 1. 또 x 마이너스 5. 또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5 넣었을 때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뭐 돼? k. 5 넣었을 때 k가 돼요? 그럼 플러스 뭐가 돼야 돼? k가 필요해요. 아따, 5 넣으면 0 돼서 k 남고, 마이너스 1에서 5는 0 돼서 k 남아요? fx라는 식이 이렇게 세워졌어. 그러면, 민결아. 민결이가 구할 수 있네. 이 그래프 있잖아, 이 그래프, gx 그래프식. 어떻게 구해? gx 그래프식 어떻게 구해요? 갑자기 안 보인 척 하지 마, 안 보인 척. 어떻게 구하냐고. 방금 전에 하고 구하는 방식이 똑같을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질문했을까? 요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아, 여기 아니지. 여기 아니지. 미안. 요거는 이거지. 여기다 그리면 내가 지워야 돼. 낙서해버렸다. gx가 있어. 최고차는 개수 뭐예요?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가로는 안 불러도 돼, 이제. 내가 알아먹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는 k야? 이거는 그만 함수식인가? 너 지금 오빠 비웃었지? 니 못하면 내가 니 얼마나 비웃나 봐봐. 니 행동이 그래, 니 행동이. 뭐야 이거. 아니 요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요거랑? 안 지워지네. 그럼 더하기 k지. 그럼 빼기 k냐? 안 보인 척 좀 하지 마. 안 보인 척 좀. 수업을 들었으면 그분 알겠지. 화나게 할래? 이렇게 세워져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k가 되고 5 넣었을 때도 k가 되는 이 그래프라고. 그럼 이렇게 세워져? 그래? 그러면은 이 식이 이렇게 세워진단 말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플러스 k 이렇게 세워집니다. 라는 게 되는 거야. 그래요? 그래? 알았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해석할 수,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fx라는 식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집어 넣겠지. 뭐야?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 플러스 k는 작아. 뭐보다? 여기에다가 뭘 대입한 거보다? 0을 대입한 거. 0 대입하면 뭐냐? 5 플러스 k냐? 2 남아요? 플러스 2 있지? 이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라는 얘기로 바뀌었단 말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형식에 정리해봐.
x의 제곱 마이너스 4x 7 마이너스 12는 0보다 작대요. 2, 6 마이너스. 그러면 x는 이 부등식 이제 풀 수 있지? x는 뭐보다 작고 6보다 작고 뭐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2보다 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합은 4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알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단 말이다. 식을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지금 물어본 거야. 오케이? K라는 어떤 값에 대해서 마이너스 1하고 5에서 만난다면 식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로 나는 문제를, 앞에 있는 문제들을 대부분 이렇게 풀었거든? 대부분 다 이렇게 풀어. 내가 너희들한테 알려줄 때 얘를 fx라는 식을 앞에 문제를 너희가 강의를 들어보던가 어쩌던가 해봐. 이렇게 써놓고 푸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케이? 이렇게 푸는 경우가 거의 없단 말이다. 그럼 내 강의를 들었으면 좀 열심히 좀 들으라고. 2차 함수 해석할 때 대부분 이렇게 해석해. 알겠어요? 왜냐면 나중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나중을 위해서. 수투랑 미적분까지 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한 게 식이 월등히 빨리 정리가 되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있어. 알았냐? 다음 봅시다. 19번 보자. 오늘 한 페이지밖에 못하게 생겼어. 보자. 봐봐. 그러면 이것도 식을 어떻게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러냐? 축이 너 자꾸 비웃는데 인성 그렇게 바라본 거 아니야. 너는 얼마나 똑바로 살길래 그래. 보자. x는 p를 축으로 한다. 그러면 이 함수식이 어떻게 세워지겠습니다 라는 게 되냐면 fx라는 함수식은 2분의 1이 최고차항이고 x-p가 되고 플러스 q는 몰라요. 오케이? 이건 몰라. 그 다음에 gx에 대한 식도 똑같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2고 x-p의 제곱이고 q에 대한 형태는 모르는데 pqr이라고 적읍시다. 오케이? 이렇게 적을 거야.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이렇게 비교해 줬더니 해가 이거래요. 그럼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생각을 해봐. 축이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이 문제를 풀 때는 뭐냐면 x는 p라는 점이 있어. 축이 있어. 축. 둘 다 축이 똑같은데 2차 함수는 이렇게 좀 넓겠구나. 얘가 fx. y는 fx라는 식은 이 함수는 이렇게 좀 넓겠구나 라는 걸 알아. 근데 이 gx는 그래프가 좀 어떻게 되겠다고? 좁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 이렇게 나이키가 돼버렸네. 이렇게 좀 좁겠구나 라는 생각을 알아. 그러면 fx보다 이 y는 gx가 더 밑에 있는 x의 범위를 구하래. 지금 fx보다 gx가 밑에 있는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밑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겠지. 밑에 있는 x의 범위가 뭐라고? 마이너스 1부터 5.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그려봐. 이 그래프를 좀 내려봐. 쭉 내려갔어. 쭉 내려가잖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범위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겨. 이 교점이 뭐랑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5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통해서 사실 어떠한 것을 알 수 있냐면 축이 나왔어. 축이 나왔지? 정확히 이게 둘 다 대칭인 그래프가 P에 대해 대칭인 그래프 두 개가 있는데 교점 또한 대칭이 될 거 아니냐. 애초부터. 둘 다 대칭이니까.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두 개에 대해서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돼서 P는 뭐가 돼요? 2가 돼. 그러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이 세워진 거야, 실제로. 식이 세워졌거든? P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얘는
fx-gx라는 식은 실제로 이 방정식을 통해 식을 세워줄 수도 있거든.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어. 오케이?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랑 5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fx는 gx가 되는 이 두 개의 2차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잖냐. 그래요? 그러면은 요것이 실근이 마이너스 1하고 5니까 이 두 개의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5였잖냐.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마이너스 1하고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봐봐. 얘가 2분의 1x의 제곱 어떤 형태고 2x의 제곱 어떤 형태거든? 이 형태야. 뺐더니 최고차항 계수는 뭐가 돼요? 2분의 3이 돼.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는 거 보여? 그래? 그리고 만나는 점이 뭐랑 뭐가 되겠습니다? 1이랑 5가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식을 어떻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fe-ge가 구해졌네요. fe-ge, fe-ge는 마이너스 2분의 3에다가 3 곱하고 7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9, 63이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네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구해줬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마이너스 6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요. 알겠어요? 오케이? 어떻게 풀어나간지 알겠지? 다음 봅시다. 식으로 정리해볼까 했는데 식으로 굳이 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케이? 다음 봐보자. 20번 보자. 이거는 특별한 방법이 없어. 그래프로 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풀겠습니다? 범위를 나누어서 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실 대충이나마 나도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사실 이거를 푼다라고 하면은 너희들이 어느 정도의 단계가 도달했어. 그러면은 이것을 철저하게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 거예요. 오, 이 범위구나 라는 것을 찾아줄 수 있나? 오, 아니네. 오, 이렇게 풀면 큰일 난다. 이렇게 풀면 큰일 난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안 돼. 못 풀어. 그래프로 풀 수가 없어. 오케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복잡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풀겠습니다. 라는 게 뭐냐면 철저하게 식으로 풀겠습니다. 라는 게 목표예요. 오케이? 이건 이제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나눠주겠습니다. 라는 거야. 이게 0이 되는 값들을 다 찾아. 0이 되는 값들을 찾아. 0이 되는 값이 x는 1, 3, x는 4.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래?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될 거냐면 봐봐. 이거 그냥 식이니까 오랜만에 내가 칠판에다 써줄게. 오랜만에 칠판에 쓰니까 재밌네. 이 동그라미 계속 있었어 이거? 에이! 봐보자. 범위를 나눠서 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게 이제 양수음수가 되는 게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뭐랑 뭐에서 만나냐면 1이랑 3에서 만나요. 이거 보이냐? 1, 3 보이냐 잘? 이거 보면 잘 안 보이지? 보이냐? 보여? 1, 3에서 만나. 이 그래프. 1, 3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됩니다. 라는 걸 알고 얘는 뭐를 기준점으로? 4가 있어. 4. 4도 여기다 표시할까? 4를 기준점으로 부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달라지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이게 이제 이때 마이너스고 이때 플러스가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오케이? 이 정도 사실만 알고 문제를 푸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범위를 나눌 거야. 첫 번째, x가 뭐보다 작을 때, 1보다 작을 때. 두 번째, x가 뭐하고 뭐 사이일 때, 1하고 3 사이일 때. 세 번째, x가 뭐하고 뭐 사이일 때,
3하고 뭐 사이일 때? 4 사이일 때. 네 번째, x가 뭐하고 뭐 사이일 때? x가 x가 4보다 더 클 때. 이렇게 범위를 나눌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4개의 범위를 나눌 거야. 4개로 범위 나누면 얘가 어떻게 될 거냐면 1보다 작으면 이거 뭐였어? 이거는 플러스였지. 플러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리고 얘는 4보다 작으면 뭐였어? 마이너스였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무엇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범위 넘어갔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1보다 더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돼요. 그래요? 이 양식에 정리해 봤더니 2분의 1 x의 제곱 마 3x 마 1 사라져.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어떻게 돼? x는 뭐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같고 또는 x는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6보다 크거나 같은데 수직선상에 그려봤더니 0이 되는 거고 6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어떤 범위에서? 1보다 작은 범위에서. 1보다 더 작은 범위에서. 그럼 어떤 범위만 해당돼요? 이 범위만 해당돼. 오케이? 그럼 첫 번째 범위를 구했어. 첫 번째 범위는 뭐였냐면 x가 1보다 작을 때였는데 x는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게 나왔네요. 그래요? 이 가정을 하나 했어. 하나 이제. 두 번째 합시다. 오케이? 두 번째를 해보면 두 번째는 이 범위에서 생각할 거야. 이 범위를 생각하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색깔이 3개밖에 없나? 오랜만에 칠판 쓰는 게 재밌어서 한번 해보고 있는데 좀 더 지울 때 힘들어 하겠지 내가 또?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 얘에다가 마이너스 4보다 여전히 작은 형태니까 음수의 값이 나와. 플러스 x 마이너스 4 얘가 크거나 같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데 얘를 정리해 보면 마이너스 2분의 3x의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해버리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를 곱한다 라고 했어요. 10x 플러스 12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건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인수분해가 돼요. 3, 4, 2 되네요. 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근해 공식 넣읍시다. x는 뭐가 되냐면 짝수 공식이니까 3분의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마이너스 잠깐만 판별식 d가 0보다 작네. 그러지?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 그 말은 이 식은 x축을 기준점으로 이렇게 붕 뜨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x축을 기준점으로 더 작은 값, x축을 기준점으로 더 작은 값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케이? 그 말은 즉 여기에선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를 봤더니 이제 이렇게 돼. 세 번째는 얘가 3, 4 사이니까 3보다 더 커버리면 이거는 플러스, 얘는 플러스야.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리고 얘는 3, 4면 여전히 마이너스 값이네. 플러스로 나오네. 플러스 x 마이너스 4. 그래요? 이 값이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건데 얘도 이제 정리해 봅시다. 이 양식에서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사라져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까 치면 똑같은 값이냐?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6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될 거란 말이야. 그래요? 그러면 이 사이에서
이 사이에서 이거일 수 있나? 안 되지? 얘도 안 돼요. 이 경우도 안 돼. 그럼 마지막 이 경우 봅시다. 마지막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 이 경우를 봤더니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4보다 클 때야. 4보다 클 때면 이 2차 함수는 플러스. 2차 함수가 플러스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4보다 클 때면 얘도 플러스. 그래요? 마이너스 x 플러스 4. 마이너스 x 플러스 4예요. 얘가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라는 게 돼요. 이 형식 했더니 2분의 1 x의 제곱 마이너스 5x 7, 8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거 잘 봤더니 판별식 D를 5 인수분해가 바로 보이네요. 그래요?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아. 2차 부등식을 풀어봤더니 2, 8인데 0보다 큰 파트가 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되지. 그래요? 그러면 어떤 범위에서 생각하겠습니다. 라는 거야? 4보다 큰 범위에서 생각하겠습니다. 4보다 더 큰 범위에서 생각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돼요. x는 뭐보다 커야 돼? 8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네 번째야, 네 번째. x는 뭐보다 8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해가 이거래. 해가 이거래요. 그래요? 지울까? 싹 지울게요, 이제. 해가 이거야. 이게 단점이지. 지우다 시간 다 가지. 해가 이거래. 잠깐만. 이거! 연보 섞어나 같지? 지우면 이게 문제구나. 이 칠판으로 써보면 앞에 게 사라져버리네. 그래? 이 연보 섞어나 같아야지. 그지? 그러면 이거의 해가 이거랑 같대요. 그럼 이 부등식의 x축이 2차 함수보다 더 크거나 같은 범위가 뭐하고 뭐가 되겠습니다. 0이랑 8이 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 y는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이 2차 함수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0이랑 8을 지나치는 그래프네요. 0이랑 8을 지나치는 그래프가 될 거예요. 그렇지? 그럼 얘는 뭐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8x가 되는 거니까 a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8이 되고 b는 뭐가 되겠습니다. 0이 되겠습니다. 라고 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요?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맞냐? 맞아? 맞대. 세상 열심히 풀었다. 집 갈 시간 됐다. 8